여러분, TV에 나온 맛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용하는 편은 아니고 특이한 식당이 나오면 그나마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TV 프로그램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 거절한 식당이란 얘기를 들으면 묘하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TV 출연을 거절한 범상치 않은 서울의 노포횟집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전에 알아본 결과 오픈만 하면 늘 만석이라 웨이팅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소개하면 동네 주민들에게 혼날 것 같은 오늘의 식당,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송파구 방해동에 위치한 식도원입니다. 식도원은 이름에서 풍기는 분위기처럼 이곳 방해동에서 오랜 시간 영업해온 식당인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식당이라서 그런지 이곳은 동네 어른분들로 늘 자리가 만석인 상태라고 합니다. 저도 오후 6시쯤에 방문했는데 역시나 식당은 손님으로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오후 6시 40분쯤에 자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이곳의 메뉴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이 모듬회가 있고 탕, 생선구이, 그리고 간단한 식사 메뉴와 해산물이 있었어요. 모듬회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다른 횟집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가성비가 어떤지는 주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모듬회를 주문했고요. 음식의 양을 보면서 어떤 메뉴를 추가로 먹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잠시 후 기본 차림이 준비되었는데요. 기본 차는 화려하기보다는 심플했으며 브로콜리와 쌈장에 찍어 먹기 좋은 야채, 그리고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흔히 새끼다시라고 하는 곁들이 안주는 없었고요. 그저 음식이 나오기 전에 심심한 입을 달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찬을 먹다 보니 오늘의 메인이 나왔네요. 바로 모듬회 중짜. 가격은 7만원으로 중 사이즈를 보통 3명이서 먹는 편이니까 인당 2만원이 조금 넘는 꼴이네요. 모듬회의 구성은 생전복, 민어, 제빵어, 삼치, 참돔, 피문어, 광어, 고등어 초절임, 키조개 관자, 멍게 이렇게 10종이 제공되었습니다. 회는 종류별로 약 4점 이상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 회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 이렇게 두껍게 써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곳이 선어회를 취급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어회란 활어가 아닌 죽은 상태지만 선도가 좋아서 회로 먹을 수 있는 횟감을 의미하죠. 이런 선어는 숙성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살이 단단하기보다는 부드러운 편이라서 선어회를 다루는 식당에선 다음과 같이 두껍게 써는 경향을 보이는 편입니다. 물론 전복이나 멍게와 같은 해산물은 생물을 바로 썰어준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온 선어회는 하나씩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광어. 광어는 지느러미살과 함께 제공되었는데 지느러미살의 크기를 보니까 상당히 큰 개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 살 부위 먼저 먹어봤는데요. 선어라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무르지 않고 부드러움 속에서 약간의 씹는 맛이 있어 그 식감은 괜찮았습니다. 아마 이런 식감은 선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광어가 산란기라서 육질이 다소 무른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매력적인 식감은 아니었지만 살을 두툼하게 썰어주었기에 선어회라는 전제하에 먹을만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맛은 광어가 지닌 감칠맛이 있긴 했으나 그렇게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광어의 지느러미살을 먹어볼까 합니다. 산란기임에도 불구하고 광어의 크기가 좋아서인지 두툼한 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이 역시 간장에 찍어서 먹어봤는데 대광어 지느러미살은 산란기여도 그 맛이 좋았습니다. 광어 지느러미는 씹는 순간 기름진 육즙이 새어나오고 몇 번 씹으면 지방의 고소함과 지느러미살 특유의 오독오독 터지는 식감이 입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산 광어 지느러미살은 양식보다 지방의 느낌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기름진 편이었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다가와 지느러미살 그 자체의 맛은 좋다고 보았습니다. 단 지느러미살의 바깥 부분은 작은 개체도 살짝 질긴 편인데 이건 큰 개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겉부분이 질긴 게 약간 아쉬운 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아쉬움보단 만족스러움이 더 컸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고등어 초절임. 고등어를 식초와 소금 등에 가볍게 절인 음식으로 이자카야나 일식 전문점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 요즘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음식이죠. 그런데 노포스타일 횟집에서 선보이는 고등어 초절임은 이번에 먹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 역시 간장에 살짝 찍어서 먹어봤는데 여러분, 이 집 고등어 초절임 맛집이네요.
고등어 초절임은 신맛, 짠맛 중 어느 맛이 크게 튀는 것 없이 고등어가 지닌 특유의 맛을 잘 감싸면서 적당한 간과 함께 고등어의 감칠맛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얹어진 초생강과 파는 신맛, 단맛, 짠맛과 향을 더해줘서 고등어가 지닌 감칠맛을 한층 더 부각시켜주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고등어 초절임의 경우 자칫하면 비린맛이 올라올 수도 있고 양념의 비율과 숙성 조건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인데 이곳의 고등어 초절임은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고등어 초절임이 마음에 들어서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지 여쭤봤지만 모듬회에 맞춰 나간 양이 정해져 있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곳에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고등어 초절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참치. 이곳에서 제공된 참치는 살짝 언채로 마치 한국의 참치집에서 기름진 부위를 살짝 얼려서 제공해주듯이 썰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역시 간장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 맛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마치 샤베트처럼 녹는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받은 참치는 눈에 보일 정도로 기름이 찬 상태였는데 그래서인지 참치집에서 살짝 얼려서 제공해주는 기름진 부위를 먹는 것처럼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보통 살짝 언채로 회를 먹는다고 하면 식감도 좋지 않고 맛도 별로지만 밀도가 빽빽하고 기름진 참치는 얼었어도 버터가 녹듯이 부드러운 질감을 전해주어 매력적이었죠. 비록 온도가 차가운 감이 있었지만 입안에 넣었을 때 서서히 오르는 온도에 맞춰 지방의 고소함도 서서히 피어나 이런 스타일도 나름 매력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민어. 민어의 제철은 흔히 여름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시즌에 나오는 민어의 맛 역시 제철 못지않게 좋아 지금부터 사용하는 식당도 꽤 많은 편이죠. 이 역시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는데 민어는 담백함이 제일 두드러졌으며 껍질 및 지방층에서 은근히 올라오는 단맛 역시 있어 싱겁지 않게 생선 본연의 담백함을 즐기기 좋은 한 점이었어요. 껍질의 경우 부드럽기보다는 살짝 단단했지만 이는 식감을 더해준 느낌이었고요. 이번 역시 살이 무르지 않고 부드러움과 쫄깃함이 적당히 있어 큰 호불호 없이 드실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어는 회로서 그 맛이 아주 뛰어난 어종이라고 보진 않지만 가격이 비싸고 보양식 개념으로 즐기는 어종이잖아요. 그렇기에 모듬회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건 구성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 참돔은 광어와 마찬가지로 산란기에 가까워져 횟감으로서 그 맛은 살짝 부족했지만 담백함과 부드러움을 즐기기 좋았고요. 제빵어는 본래도 살이 단단한 어종인데 숙성 과정을 통해 적당히 씹는 맛을 주고 생선회에서 느껴지는 감칠맛 좋은 단맛이 간장과 만나 기분 좋게 올라와 그 맛은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어는 오래 삶은 게 아닌 마치 날것인 것처럼 야들야들하게 삶아내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 짭짤함, 문어 특유의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본 모듬회는 얼핏 눈으로 봤을 때 그 양이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선어의 특성상 씹는 맛을 보충하기 위해 두툼하게 썰다 보니 결과적으로 적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를 잘 먹는 분들 기준으로 2명이서 중 사이즈가 괜찮아 보였고요. 술안주로서 2인분은 소 사이즈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비록 이곳이 선어회를 제공하지만 선어가 떼는 그 무른 식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횟감의 종류 역시 다채로운 편이기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듬회의 가성비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회도 먹었으니 이제는 국물 요리를 먹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메뉴에서 국물 요리는 매운탕과 해물라면이 있는데 주변 테이블에선 주로 해물라면을 주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기 메뉴로 추정되는 해물라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한 7, 8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해물라면. 라면에는 파, 콩나물, 김이 들어가고 여기에 홍합살, 문어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 라면은 국물을 먼저 맛보고 면도 먹어봤는데요. 국물은 파와 콩나물로 그 맛이 시원하고 개운했으며 김의 고소한 내음이 스며들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에 들어간 해산물은 특별히 맛을 더 좋게 해주기보다는 국물의 시원함을 약간 더 보태주고 고명으로서 식감을 더한 느낌? 아주 특별한 라면이라고 할 건 아니었지만 나름 매력있고 회를 먹고 마무리로 먹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TV 출연을 거절한 동네분들의 아지트 같은 횟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요. 이곳에 대한 한 줄 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과 퀄리티가 좋은 서울의 선어횟집. 저는 선어회 전문점이라고 하면 기대를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화로를 갓 잡아 피를 확실히 빼고 일정한 온도로 숙성시킨 횟감과 비교했을 때 선어회는 숙성 과정에 변수도 많고 정말 잘 다루는 분이 아닌 이상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한 식동원의 경우 횟감의 컨디션을 보았을 때 선어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였으며 특히 고등어 초절임을 정말 맛있게 하셔서 선어횟집으로서 매력적인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테이블이 5개가 존보인 작은 식당이지만 늘 손님으로 가득 차 있고
있고 포장 손님도 많은 걸 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횟집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히레소주라는 주류 메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히레소주는 보고 지느러미를 말린 후 구워서 소주에 넣고 끓여 이를 주전자에 내어주시는데요. 각 끓여 나온 히레소주는 강한 알코올 내음을 뿜내지만 알코올 내음이 가신 후에 맡는 냄새는 마치 황태를 구웠을 때 나는 꽃순내가 소주에 은은하게 묻어나 나름 매력적인 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히레소주는 젊은 사람보단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께 다소 친근한 술이기에 영상을 보고 이런 구성의 회가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방문해서 이 술과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